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생산기업인 천보 BLS가 지난 7일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새만금 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전기차 핵심 부품인 2차 전지 전해질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해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천보 BLS는 이번 협약으로 새만금 산단 109 17만 제곱미터 부지에 5,125억 원을 총 2단계에 걸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중대형 리튬이온 전지의 필수 요소인 전해액 첨가제 및 전해질을 제조하는 기업 천보 BLS가 새만금에 5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천보 BLS는 지난 7일 맺은 협약에서 기존의 전해질염보다 고출력, 고수명, 안정성 향상 등 고성능화된 차세대 전해질염 LiFSI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전기 자동차 주행 거리와 성능 향상에 탁월한 핵심 소재인 LiFSI는 2021년에는 3,000톤 시장에서 2025년에는 35,000톤, 2030년에는 12만 톤으로 약 40배 정도가 신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천보 BLS는 새만금 산단 109 17만 제곱미터 부지에 5,125억 원을 총 2단계에 걸쳐 투자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 입주 계약을 체결해 1단계로 2022년에서 2023년에 2,185억 원을 투자해 200여 명을 신규 고용하고 2단계로 2024년에서 2026년에 2,940억 원을 투자해 270여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지역 인재 채용과 함께 전기차 기업 등 관련 지역 기업과의 협력, 수출입 물류 증대에 따른 군산항 물동량 증가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천보 BLS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 동원해서 천보 BLS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새만금 산단 109 내에 투자하는 만큼 친환경 전기차 관련 산업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부지로 군산 물류지원센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A협동조합이 맡아 운영하고 있는 물류지원센터가 내년 6월 수탁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곳을 특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류지원센터는 중소유통업체를 지원하도록 설립됐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한편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2만 톤급 화객선은 연간 100만 건의 특송 화물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군산의 인구가 지난해 9월 이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26만 6,389명으로 전달에 비해 44명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인구가 소폭 증가한 것은 산업단지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산단 가동업체는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동안 30여 개의 업체가 늘었고 생산액은 1,032억이 증가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군산 상고를 찾아 청년들을 상대로 군산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9일 군산 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해 7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역전의 명수와 군산의 기상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습니다. 강 시장은 청년들이 취업과 성공을 위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탄탄한 산업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의 꿈은 실력보다는 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역전의 명수라는 군산의 정신을 잃지 말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상풍력 발전기를 배에서 조립할 수 있는 다목적 일괄 설치선이 지난 7일 첫 선을 보였습니다. 설치비와 설치 기간은 물론 소음과 환경 문제도 줄어들어 군산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군산항 육부두 풍력 발전기를 실은 거대한 배 한 척이 보입니다. 배 이름은 해상풍력 일괄 설치선. 이른바 MMB라 불리는 이 배는 한국전력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 TNG중공업 등이 5년 동안 340억 원을 들여 만든 특수목적선입니다. 7일 오후 우범기 정무부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김규선 TNG중공업 대표 등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MMB의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2.4기가와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2028년까지 14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전북은 그린 뉴딜 1번지와 해상풍력 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시점에서 해상풍력 일괄 설치선 진수식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자켓이라는 방식으로 풍력 발전기 구조물들을 나눠 옮기고 설치해 설치비 86억 원, 설치 기간 9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MNB는 5메가와트급 석션 버킷 방식의 풍력 발전기를 한 번에 옮길 수 있습니다. 항구에서 터빈을 조립하고 지지구조와 터빈은 바다 위에서 설치해 설치비 37억 원, 공사기간 80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90일 이상 걸렸던 기간을 앞으로는 1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전력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석션 기법을 활용해서 공사 중에 소음과 부유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 영향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산시는 이번 진수식을 시작으로 민관과 지역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린 뉴딜 1번지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한국전력에서 이렇게 신기술을 또 개발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중견기업인 TNG에서 이런 대한민국의 새로운 풍력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뜻깊은 오늘 행보를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공주도 방식의 해상풍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첫 선을 보인 해상풍력 일괄 설치선.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속도를 높여줄 것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산업부의 지역에너지 계획 시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정부로부터 지역에너지 계획 조사에 2,500만 원, 지역에너지센터 사업 추진비 1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앞으로 에너지 생산과 소비 현황 등 에너지 관련 주요 지표를 조사합니다. 또 에너지원별 발전자원 사업 타당성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 공유 방안 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새만금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가로시설 설치 기준 35가지가 마련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의 가로시설이 체계적으로 설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로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 자전거 도로 등 도로의 유형과 규모를 감안해 35가지의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새만금청은 이번 설치 기준 마련으로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도시 경쟁력을 갖는 데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임피지구 단독주택 용지 28가구에 대해 일반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합니다. 매각 대상지는 부지 면적 15,079.5제곱미터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로 전원주택과 기숙사 등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매각 예정 가격은 1획지당 6,088만 원에서 8,595만 원, 면적은 451제곱미터에서 632제곱미터입니다. 입찰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며 온비드에서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한 최고가 입찰이 진행됩니다. 군산이 정부가 지원하는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불에 탄 폐기물이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비응항 부지에 오는 2023년도까지 거점센터가 건립되는데요. 거점센터가 들어서면 도내 수산물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년 넘게 불에 탄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는 군산 비응항 입구의 한 공장. 이 공장이 최근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만나 새롭게 탈바꿈됩니다. 군산의 한 업체가 정부의 공모 사업에 뛰어들어 전국 3곳 가운데 유일하게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올해부터 3년 동안 60억 원을 들여 군산에서 나오는 해삼과 꽃새우 등을 전처리하거나 가공 유통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해삼은 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개인 거래로 유통되면서 비싼 값에 팔리고 꽃새우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격 안정화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군산시는 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산지에서 바로 살 수 있다는 장점과 가공 처리를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PC 사업을 통해서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그 원물에 대한 가격 안정화뿐만 아니라 어민의 소득 증대, 그리고 해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착 가공을 통해서 중국 수출 물량이 늘어난과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점 센터를 맡게 될 이 업체는 현재 비흥도에서 수산물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쌓은 기술로 해삼 스테이크 특허 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 해 매출이 18억 원이지만 유통센터를 운영하면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삼 스테이크는 지금 특허 나왔고요. 전에부터 해삼이 좋다는 것은 일반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알고 중국에서는 최고 좋은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그렇게 비싸게 팔리잖아요. 근데 삶은 물로 가지고도 해삼 삶은 물로 가지고도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 전에부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한 3-4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분산대학교 산업협력단하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지금 의뢰를 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공모에 선정된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고부가가치 산업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의 평화바람 부는 여인숙이 평화박물관으로 새롭게 문을 엽니다. 평화운동단 평화바람은 오늘 17일 월명동에 군산 평화박물관을 개관하고 길류의 신부로 알려진 문정현 신부가 관장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박물관은 군대와 전쟁에 반대하는 현장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또 평화활동가들이 현장을 직접 안내하는 군산 미군기지 평화답사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술집 등에서의 일상 모임을 통해 20대들이 코로나19에 무더기로 감염되자 군산시가 긴급 방역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군산시는 경찰과 함께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벌입니다. 마스크 미착용과 테이블 간 1m 이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적발되면 즉시 영업을 중지시키기로 했습니다. 군산시 일자리 정책이 전국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1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일자리 정책 분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지난 8일 김두경 고용부 군산지청장으로부터 우수상 상패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지표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치단체의 고용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를 포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 옥구 지역협의체가 저소득 독거노인 60세대를 대상으로 사랑의 장수국수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군산 삼학동 지역협의체가 저소득 취약계층 25명을 선정해 4만 원 상당의 영양제를 지원하는 특화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